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6년차 월급쟁이 2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는 실천 독서법입니다. 출판사는 청림출판, 저자는 독서부자 낙순물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은이, 독서부자 낙순물. 어린 시절 잘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학창시절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서 서울의 명문대학에 입학했다. 석사 학위까지 마치고 대기업 연구원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살았다. 어느 날 운명처럼 다가온 책 한 권을 만났다.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을 알려준 책을 읽고 독서 부자의 꿈을 키웠다. 그 후로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100권의 책을 읽으며 책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오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회사로부터 난데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나름 일을 잘 해왔다는 자부심과 함께 회사에 충성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설마 나를 보내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하는 사람이 나라는 통보를 받고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 부서를 옮기고 나자 일에 대한 의욕이 많이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2년 전 사내교육대 강사가 추천해준 도서 목록 파일이 눈에 들어왔다. 파일에는 추천 도서가 200여 권 있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제목이 있어서 무심코 주문했다. 머릿말이나 차례도 보지 않고 계속 무언가에 홀린 듯 인터넷으로 바로 산 것이다. 그 책을 읽는 내내 너무 흥분됐다. 살면서 뭔가 이렇게 흥분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사회에 나와서 책 한 권 읽지 않던 내가 말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성공해서 부자가 될 거란 보통의 신념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 책은 바로 부의 추월 사선이었다. 삶의 전환은 이렇게 시작됐다. 책에서 찾은 새로운 인생의 길, 거기까지 가는 방법도 책에서 찾아보고자 결심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 방법을 쓴 책들을 읽었다. 단순히 읽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책에서 해봤다고 밝히거나 추천하는 것들을 따라서 해보고자 했다. 이것이 나의 생존 독서가 됐다. 인생의 꿈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꿈 목록을 작성했다. 그것을 시각화해야 한다고 해서 드림보드에 꿈과 관련된 사진을 붙였다. 무의식에도 자신의 꿈을 인지해야 한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 드림보드 앞에서 꿈 목록을 외치기 시작했다. 성공한 사람들이 기상 직후 명상이 좋다고 해서 따라한 지가 3년이 됐다. 책에 있는 내용을 모두 똑같이 따라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에 책 내용 중에 쉬운 것을 하나씩 실천해봤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5년, 10년 뒤에 달성하겠다고 다짐한 목표들을 2, 3년 만에 달성하기 시작했다. 책에서 가르쳐준 행운을 이끄는 행동을 따라하니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 됐다. 뭔가 일이 안 풀릴 것 같은 순간에도 옆에서 누군가 도움을 주거나 주변 환경이 내게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주는 듯 했다. 어느 순간 나는 회사와 사회에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던 그런 사람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여러 책을 읽다 보니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일기를 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도 4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써오고 있다. 실천 독서법을 시작했을 초반에는 일기장에 이런 말을 자주 썼다. 이 방식이 맞나 싶다. 그래도 일단 의심하지 말고 계속 해보자. 맞을 것이다. 단 한 번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는 동안 계속 독서를 실천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의심했다. 어떤 일을 하든 성과를 내기까지는 지루한 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매년 연말에 인생 계획을 점검해보면 예상 밖으로 정말 많은 것을 이뤄냈다. 지금은 독서를 실천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의심은 당연히 사라졌고 내 방법에 확신을 갖고 많은 사람이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부의 추월 차선은 경제적 자유로 가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대 공식을 알려줬다. 1. 니즈. 타인에게 가치나 필요를 제공하는 사업. 2. 엔트리. 혁신과 탁월함. 독창적인 아이템 발굴. 3. 스케일. 규모의 확장성. 4. 타임. 시간과 돈을 바꾸지 않을 것. 5. 컨트롤. 통제권을 쥐고 있을 것. 부의 추월 차선에서 저자는 사업을 하라고 조언한다. 이 조언은 나를 이상과 현실의 경계로 데려갔다. 30대 중반을 넘어 40대를 바라보는 나이. 게다가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나 있으니 실패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참을 고민하고 내린 결론은 독서였다. 책이 새로운 인생의 길을 알려줬으니 그 길로 가는 여정도 독서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다독가였던 것 같다. 독서로 꾸준히 성공의 길을 찾아 나간다. 동시에 책에서 얻은 지식을 실천한다. 다만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씩 해보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쓴 자기 개발서를 읽어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아침을 보내는 것 같다. 5시에 기상, 스트레칭, 명상, 신문이나 책 읽기, 운동, 하루 업무 설계. 평소에 7시에 기상하던 사람이 당장 내일부터 5시에 일어나 위의 내용을 그대로 빠짐없이 따라하려고 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실패한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7시에서 곧장 5시로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실패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실천하기로 했다. 제일 쉬운 것부터 말이다. 예를 들면 위에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만 우선 해본다. 평상시 생활 패턴대로 6시 30분에 일어나서 움직이되 스트레칭만 추가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금씩 실천하고 다른 것들을 하나씩 접목하니 서서히 삶이 달라졌다. 어느덧 성공한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비슷해져 있었다. 독서를 실천하면서 달라진 나의 아침 일상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5시 30분 기상, 5분 명상, 드림보드 앞에서 인생의 목표 다짐, 신문 읽고 기사 1개 스크랩, 버스 출근하면서 독서, 30분 이상 운동, 감사일기 쓰기, 좋은 글 한 편 읽기, 팀원들에게 좋은 글 소개하는 이메일 보내기. 이것이 지금의 내 아침 루틴이다. 내가 독서를 실천하지 않을 때 누군가가 당장 이대로 하라고 했다면 아마도 어렵다고 생각하며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들도 내가 꿈꾸는 일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놔두지 않는다. 꿈을 찾고 성공하고 그래서 지금 행복하게 사는 성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에 미치라고 한다. 하지만 적성을 정확히 모르거나 지금 하는 일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적성을 찾고 그렇게 찾은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한 사람들이 즐기며 했다는 일은 그들이 취미로 삼은 일이 아니다. 일부는 취미로 시작해서 성공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공을 위해 선택한 일이다. 즐겼더니 성공했다가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사람들은 이를 거꾸로 이해하고 있다. 자기가 즐기는 일을 정말 미치도록 해서 성공했다라고 잘못된 인과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미치라.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일을 즐겨라. 이게 정확한 표현이다. 앞서 독서를 통해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 새로운 인생의 길에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독서를 택했다고 했다. 그렇다고 하면 나의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공하기 위해 책을 읽기로 결심했다면 다음과 같아야 한다. 독서에 미쳐라.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 독서를 미치도록 즐겨라. 독서로 성공하기로 했다면 책 읽기에 미쳐야 한다.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나 나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들을 극복해야 한다. 출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책을 꺼내든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밥을 먹자고 할 때 나는 좀 늦게 먹겠다고 한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곧장 오늘 읽고 있던 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그러고 나서 씻은 다음 책을 읽는다. 취미가 아닌 생존을 위한 독서의 시작이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봤다. 내 주변에 있는 30대, 40대 직장인들의 대답은 모두 비슷했다. 직장에 오래 다니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다시 물어봤다. 직장 그만두면 뭐 할 건데? 돈 많이 벌고 나면 뭐 할 건데? 그러면 한참을 머뭇거린다. 그 다음 인생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는 것은 직장과 돈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와 꿈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장과 돈은 진정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중간 과정의 산물일 뿐이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꿈 없이 살고 있다. 부의 추월 차선이나 부를 쌓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읽어보면 꿈을 갖고 항상 그 꿈을 향해 달려가라라는 공통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인생의 꿈과 목표를 찾고 설계하는 것부터가 다른 인생의 길로 가기 위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구체적인 꿈이 있어야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지고 그에 맞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10가지만 써보기로 했다. 아내와 100개국 여행하기, 은퇴 후에 전원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주변 사람들 돕기. 이렇게 쓰고 나서는 더 이상 쓸 거리가 생각나지 않았다. 직장이라는 틀을 벗어 던지고 나서는 내가 바라는 인생의 꿈, 목표를 수월하게 적어 내려갈 수 있었다. 책 한 권 쓰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는 소중한 지식을 주제로 강연하기, 해외 봉사활동, 사회봉사재단 설립, 악기 다루기 등등 쏟아져 나왔다.
이게 정말 내가 꿈꾸는 삶이며 인생의 목표라는 확신이 들었다. 꿈 목록을 적는 것만으로 뿌듯해졌다. 무언가 달성한 느낌이 들었다. 각각의 꿈을 이루려면 인생의 각 지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적어봤다. 예를 들면 60세에 자산 50억 원 달성하기가 목표라면 50세에는 20억 원 정도는 모아야 할 것이고 45세에는 10억 원쯤을 모아야 한다. 그럼 올해는 투자를 해야 한다. 아무 지식도 없는데 투자를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럼 오늘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재테크 서적을 읽으며 지식부터 습득해 나간다.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인생의 시점별로 적으니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가 선명히 드러났다. 우선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재테크 서적을 읽기로 마음먹었다. 내 몸이 건강해야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에 건강서도 틈틈이 읽기 시작했다. 꿈을 향해 가는 길 중간에 내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의욕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도 꾸준히 읽기로 했다. 나만의 인생 설계를 종이에 적고 나니 이제부터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를 가두어 놓았던 현실이라는 틀을 벗어던지고 그렇게 하고 나니 생각도 변했다. 우선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설명한 대로 드림보드를 만들기로 했다. 즉시 문방구로 달려가 코르크 보드를 사왔다. 그리고 인생 계획표 내용과 일치하는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출력한 다음 깔끔하게 코팅해서 인생 계획표와 함께 보드에 붙였다. 이후에 방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드림보드를 볼 때마다 인생 목표들이 이루어지는 상상을 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해줘서 고맙다고도 우주에 대고 말했다. 저에게 경제적 자유의 꿈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편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을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크릿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도 따라하기 쉬운 내용이 한 가지 더 있다. 작은 돌 하나를 구한 다음에 그 돌을 갖고 다니면서 만질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는 내용이었다. 이른바 감사의 돌이었다. 모양이 특별하다거나 소장 가치가 있다거나 그런 돌이 아니라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돌 하나에 내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 됐다. 호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마다 돌을 만지면서 속으로 외친다. 오늘 하루에 감사하며 세상에 감사합니다. 드림보드를 만들고 4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한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지만 노후 걱정은 하지 않을 정도로 자산을 형성했다. 슈퍼카 구입을 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국산 대형차를 마련했다. 은퇴 후에 사회봉사 단체도 만들고 해외 봉사 활동도 다니기 전에 당장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기부도 시작했다. 나의 인생 이야기를 책 한 권으로 쓰고자 했는데 이렇게 책을 펴낼 기회도 얻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변화를 매일 느끼고 있다. 감사의 돌은 지금도 내 바지 호주머니에 있다. 호주머니로 손이 갈 때마다 나는 외친다.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감사합니다라고 속으로 자주 외치니까 어느새 자연스럽게 말버릇이 됐다. 지인들에게 시크릿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책이든 동영상이든 봤다고 거의 대답한다. 그런데 시크릿에서 소개한 방법을 그대로 해봤냐고 물어봤을 때 하고 있다거나
한 번이라도 시도해봤다는 대답을 들은 적은 없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따라하기 쉽고 무의식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은 내용 한 가지만 실천해 보길 바란다. 이런 작은 실천이 분명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는 길에 반대부처럼 여러분을 천천히 인도해 줄 것이다. 병원에서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미라클 모닝이다. 이 책은 매일 아침 6분만 투자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6분만 하면 된다니 아마도 따라하기 쉬울 테고 책을 읽고 따라하기 쉬운 것을 생활에 접목하는 것이 내 독서법의 기본 원칙이 아닌가. 각 1분마다 해야 될 일은 다음과 같다. 1. 명상하기. 2. 확신과 다짐에 선서하기. 3. 비전 보드를 보거나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기. 4. 감사일기 쓰기. 5. 자기 개발서 읽기. 6. 몸 움직이기. 태어나고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명상을 시작했다. 책에서 알려준 대로 처음에는 1분만 했다.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하는 명상은 나를 너무나 편하게 만들었다. 머릿속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기분이라고 해야 하나. 어느 순간부터는 1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은 5에서 10분 정도를 하고 있다. 명상할 때 무념무상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쉽지 않다. 주로 전날 기분 나빴던 상황이 떠올랐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 주로 명상 시간을 썼다. 3년 정도 꾸준히 명상을 해온 지금은 용서보다는 감사하는 명상을 한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미움이 사라진 것 같다. 대신 그 자리를 세상에 대한 고마움이 채운 것이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할 일은 없는지부터 생각하다 보니 지금은 굉장히 건전해진 느낌을 받기도 한다. 명상을 하고 드림보드 앞에 서서 A4 용지에 적어놓은 인생 계획 리스트를 힘차게 외치고 나서 잠깐 눈을 감은 채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상을 한다. 무의식 속에서 외치고 상상을 하니 정말 이루어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 이 역시 3년을 꾸준히 해왔다. 운동선수들이 시합 전이나 시합 중간에 기합을 넣는 이유는 자신이 쓸 수 있는 에너지의 100% 이상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고요한 아침에 드림보드 앞에서 내가 세운 인생 계획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길을 잃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 목표에 다다르게 해주는 또 다른 안내 메시지이다. 축구, 야구 등 팀 플레이가 중요한 스포츠의 경우 감독들은 경기의 흐름을 중요시한다. 실력이 비슷한 팀끼리 붙었는데 큰 스코어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있다. 지는 팀에서 흐름을 내어주고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내려놨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 명상을 하고 드림보드 앞에서 확신의 선서를 하고 나면 게임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즉 시간이 내 편이 되어주어 이대로만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능력과 돈이 있으면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했다. 내가 떠올린 첫 번째 시스템은 바로 부동산이다. 저자가 부동산으로 성공했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나도 같은 분야를 시작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사업을 제외하면 일반인이 시스템을 구축할 만한 그 대상이 부동산 투자 말고는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2016년 한 해 동안 부동산 투자서를 50권 정도 읽었다. 처음 부동산 투자서를 읽기 시작했을 때는 큰 흐름은 이해가 갔지만 좀 더 깊이 파고들면
용어부터 시작해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꽤 많았다. 한 번 읽어서 이해가 가지 않으니 한 번 더 읽어봤다.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졌다. 이렇게 2번씩 책을 읽었다.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를 한다를 보면 임장씨의 체크리스트와 임장 보고서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 보기로 했다. 양식을 갖추었으니 당장 실습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선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부터 시작했다. 내가 이사 올 때 이용한 중개소부터 가서 체크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책에서 배운 대로 이것저것 물어봤다.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임장 레포트를 작성했다.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부동산 정보는 이미 시중에 공개된 것이다. 게다가 그 지역을 전부 다룬 것도 아니고 극히 일부분만 다룬 것이다. 이런 정보만 들고 상담을 받았으니 중개소 사장님도 내색은 하지 않았어도 속으로 웃겼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초보자 시절이 있지 않은가. 이런 과정을 1년간 거쳤기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높은 수익률을 맛볼 수 있었다. 체크리스트와 임장 리스트를 만든 나는 부동산 투자서를 계속 읽어나가는 한편 책에서 괜찮다고 추천하는 지역이 있으면 루트를 짜서 주말에 꼭 가봤다. 이때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웠는데 바로 그 지역으로 조사를 가면 무조건 중개소 3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책에서는 최대한 많은 중개소를 가보라고 했지만 책을 읽을수록 가봐야 될 추천 지역이 점점 쌓여서 주말에 모두 가볼 수가 없었다. 또 한 지역에 너무 많이 시간을 투자할 수도 없었다. 1년 정도 독서, 임장, 리포트 작성, 독서 이런 패턴으로 부동산 공부를 했다. 유료 강의를 들어보면 전문 강사들이 다양한 지역을 추천해준다. 그런데 우리는 가진 돈, 즉 투자금의 한계가 있다. 매번 강의를 들을 때마다 좋다고 추천해주는 지역 모두에 투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만의 투자 순위를 정할 줄 알아야 한다. 즉, 전문가가 추천하는 내용을 필터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직장에 다니거나 개인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의 자리까지 가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 대신에 나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잘 듣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로 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쪽을 택한 것이다. 어렵사리 모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두려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 두려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다만 두려움을 최소화하고 확신을 얻기 위해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한다. 나는 여러 공부 방법 중에서 책을 택했다. 책에서 좋다고 하는 추천 지역을 다니며 경험을 쌓고 항상 기록을 남겼다. 참고로 나는 아직도 매년 최소 30권 이상 그 해에 출간되는 부동산 관련 책을 읽고 있다. 다양하게 주식 관련 책을 읽던 중에 눈에 들어온 책이 있었다. 바로 치과의사 피트 씨의 똑똑한 배당주 투자였다. 제목대로 배당주 투자의 장점과 본인의 사례를 설명한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배당주 투자에 흥미를 느낀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투자와 동일한 요소가 많아서였다.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투입한 자금을 얼마 만에 회수할 수 있느냐이다. 이 개념을 주식 투자에서는 PER, 즉 퍼로 설명할 수가 있다. 부동산과 배당주 투자를 비교해보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2억 원의 전세를 끼고 매입했다고 하면 투자금은 1억 원이다. 2년 뒤에 매매가가 오르지 않고 전세가가 2억 5천만 원이면
투자한 원금의 50%를 회수한 것이다. 배당주도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해봤다. A라는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했고 배당금을 매년 5% 받는다. 그러면 투자금을 매년 500만 원씩 회수하는 셈이다. 매년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은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물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근간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투자 대상이 좁혀졌다.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 위주로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였다. 이때부터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법을 알려주는 책을 공부하며 읽었다. 주식에 관심 없는 직장인이라도 재무제표 분석은 꼭 공부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다. 무엇보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주와 재무제표 안전성이라는 기준을 세우니 투자 대상 범위가 매우 좁아졌다. 마지막으로 저평가되지 않았는지를 살핀다. 저평가는 미래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낮은 경우와 현재 시장이 인정해주지 않는 가치 대비 낮게 평가받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은 채권쟁이 서준식의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이다. 채권 투자의 지식을 주식에 접목해서 설명했고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구해볼 수 있는지 쉽게 풀어주고 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나의 투자 성적이 궁금할 것이다. 연도별로 말하자면 2007년에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수익은 대략 800만 원으로 그리고 배당금은 120만 원 정도를 받았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는 비슷하다. 남의 말을 믿고 샀다가 낭패를 보거나 좋다고 생각해서 매입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진짜 상승장에서 과실을 다 맛보기 전에 일찍 매도하기 때문이다. 결국 투자 대상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버티지 못한 것이다. 투자에서 미래 예측은 큰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고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주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리스크 관리와 대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또 이런 지식들을 토대로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갖춰야 나름의 대응 전략이 생긴다. 위험은 피할 수 없다. 다만 대응은 할 수가 있다. 대응해야 될 시점에 그동안 독서로 쌓은 경제 지식이 빛을 발한다. 갈팡질팡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한 번의 사고 때문에 보험을 들듯이 말이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 시작한 독서가 어느새 부동산 투자법을 주식 투자에 접목하는 방식을 찾는 독서로 이어졌다. 주식을 공부하다 보니 경제를 이해하지 않고는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금리를 설명해주는 책을 읽었다. 금리의 원리를 알고 나니 환율의 영향력이 궁금해졌고 이후에는 주요 원자재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설명한 책을 찾게 됐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줄타기 독서가 시작됐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가 상사와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눌 때이다. 사실 말이 좋아 회의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보통은 일방적인 지시를 듣는 것이다. 상사들 중에는 항상 자신의 말이 맞는다며 억지를 부리고 부하 직원이 성장해서 자기 자리를 위협할까봐 무조건 깔아뭉개는 사람도 분명 있다. 그런 상사는 피하는 것밖에 달리 해결책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성할 점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의 단점은 등 뒤에 새겨져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남의 단점은 잘 보여도 자신의 단점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내가 모르는 나의 문제 때문에 상사들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내가 상사를 제대로 서포트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지시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는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기 위해 재테크 관련 서적을 꾸준히 읽었다. 나중에는 범위를 넓혀 거시경제, 미시경제, 환율, 금리, 원자재 등도 책을 읽으면서 공부했다. 돈을 벌고자 시작한 독서가 어느덧 회사에서 상사의 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하는 나의 시선을 윗사람들의 시선으로 가져다 놓았다. 직장인들의 불평, 불만이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월급과 회사 비용과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다. 직장인들은 보통 자신의 업무 영역 수준에만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른다. 만약 좀 더 넓게 회사와 관련 시장의 흐름까지를 생각한다면 회사가 달리 보일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는 만약 내가 속한 곳이 침몰하는 배라면 빨리 다른 곳으로 갈아타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최소한 내가 다니는 회사의 상황 정도는 윗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나를 기쁘게 해주는 후배 사원은 누구인가? 단순히 나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인가? 괜찮다고는 할 수 있지만 마음이 잘 맞는다고까지는 하기 어렵다. 나와 대화가 되는 후배 사원과 일할 때 기쁘다.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다. 일을 처리하는 나와 시선이 윗사람들과 같은 높이에 있을 때 대화가 가능하다. 대화가 된다는 것은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 제일 중요한 요소이다. 김승호 저자의 돈보다 운을 벌어라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사람들 대부분이 돈을 쫓는데 돈을 얻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운을 벌어야 한다. 그 운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운을 불러들이기 위해 개인이 남다른 의지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책에서 알려준 내용의 절반 이상은 모두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지켜야 하는 행동들이었다. 책에서 언급한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라. 나를 변화시키되 남들에게 겸손하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늘을 속이는 것과 같다.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운 사람조차 애써 외면한다면 어찌 하늘이 그를 외면하지 않겠는가? 요약하자면 공동체의 규범을 지키고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라는 말이다. 모두 어렸을 때 배워서 아는 상식적인 내용이다. 책 내용의 절반 이상이 상식을 지키면 할 수 있는 것들로, 확률적으로 따지면 책에서 시키는 내용 절반만 실천해도 나에게 들어오는 행운의 50%를 얻을 수 있다. 즉, 상식만 지켜도 개운할 수 있는 확률이 50%나 된다. 이 책이 아니더라도 행운을 부르는 방법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모두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본인이 의지를 갖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절반 이상은 흔히 하는 상식선의 행동을 요구한다. 익히 아는 상식적인 행동만 한다면 행운이 온다고 말할 수가 있다. 책을 한 번 읽고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다시 읽었다. 그런데 같은 책을 3번까지 읽기는 너무 지루해서 2번까지로 한정했다. 당연히 효율적인 독서법이 없나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독서를 이야기하는 많은 책들이 필사를 추천한다. 그래서 책을 읽으며
중요하다고 밑줄 그은 내용을 필사하기 시작했다. 효과적으로 읽으면서 필사할 때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 읽을 때 중요하다고 느낀 것들은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었다. 두 번째로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느낀 것들은 파란색으로 줄을 그었다. 이렇게 구분해 놓고 필사를 하니 파란색 줄을 그은 내용에 대해서 왜 놓치고 넘어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즉, 한 번 읽고 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 두 번째 읽을 때는 연관 지식을 기반으로 놓쳤던 중요한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필사한 내용을 다시 보려고 하니 내 글씨가 깔끔하지 못했다.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타이핑을 했다. 프린터로 출력해서 다시 읽어보았다. 이렇게 하니까 책 내용을 거의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 개월 뒤에 출력물들을 다시 보면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후에는 분기별로 출력물들을 다시 보는 시간을 따로 가졌다. 이렇게 해서 나의 둘둘둘 독서 방법이 만들어졌다. 2번 반복해서 읽고 2번 필사를 하고 2번 복습하는 것이 나만의 독서 학습법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서에 대해서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